내란 비호 세력의 결집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덕수 대행도 그 간판이 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상당히 심각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오늘 특별대책위원회는 그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언 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윤석열 내란 진상 조사 단장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김민석 특대위원장님이 발언 시간을 제게 보태 주신 것으로 간주하고 좀 길게 써왔네요. 내란 비호 세력이 증거 은폐뿐만 아니라 세력 규합과 또 한 번의 국민 선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40년 지기라고 한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 수계의 회개한 변호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의원들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이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이 없다고 들었다.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군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국회로 간 상황이었을 뿐이다. 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 수계는 직접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라고 지시를 했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도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의원을 끄집어내라 라고 명령했다는 중대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또 한 번 국민 선동에 나선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노상원의 행적과 행태가 연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를 사실상 총지휘하며 계엄의 기획, 실행 등 추가 작전까지 준비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반란의 중심에 서서 지휘를 내린 것으로 명백한 국가 전복행위, 국기 문란 행위인 것입니다. 노상원은 최전방 탱크 부대장인 93회 제2기갑 여단장에게 김용현이 TF 관련 업무를 줄 것이니 정보사 판교 건물로 가라 라고 말을 하고 구 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12.3 계엄 선포 당일 오후 6시경 북파 공작원 특수부대 이른바 HID라고 말하는 요원 5명과 정보사 특수임무요원 30명이 30여 명이 모여있는 판교의 100여 단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0시경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곧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며 각자의 임무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른바 대전파로 알려진 노상원은 중안파 김용현을 도와 이번 계엄을 설계한 의혹을 받고 있고 HID 요원 5명과 정보사 특수임무요원 20명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한 것인지도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암살 등 실제 계획을 한 것이라면 윤석열은 지금 바로 체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을 수사당국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처럼 윤석열 내란은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과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계획됐음이 연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의 시간 끌기, 헌재 소환장 거부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탄핵 시계는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제 검찰은 공수처와 협조한다 해놓고 어제는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속보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내란 수사 틈을 타 경찰과 군 조사본부의 수사에 힘을 빼기 위한 기획이라면 정치 검찰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국정안정을 위한 조속한 길은 내란 사건의 진실을 빨리 밝히고 헌재의 빠른 탄핵만이 답입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동영 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시민사회협력단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요새는 잠을 자다가 눈을 떠도 금방 텔레비를 틀어보고 뭔 일이 없었나 이렇게 국민적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금방 추미애 단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란 수괴의 체포가 이루어져야만 그런 국민적 불안감이 가시고 아마 두 발 뻗고 주무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사회협력단은 기존에 구성됐던 상설특위 20여 개 분야로 나뉘어진 상설특위와 함께 각 분야별 간담회에 나설 작정입니다. 그래서 종교, 노동, 학계, 교육 등등 그래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탄핵 사태 초기 종식을 위한 에너지를 모아갈 생각이고요. 어제 김병주 최고께서 광화문 촛불에 가서 발언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당에서 이렇게 촛불과 결합해서 보고하는 그런 형식의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연구원과 함께 김현정 의원이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만 앞으로 각 의원실별로 앞으로 이후에 새로운 질서 창출을 위한 그런 준비도 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선우 국제협력단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국복 국정안정특위 국제협력단장 강선우입니다. 민주주의의 적에게 민주주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권리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 철학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방어적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작동하는 것을 전 세계가 지켜봤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이번 내란은 우리 민주주의의 연약함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동시에 보여줬다. 이 모든 과정이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에 대한 하나의 테스트라고도 국제사회는 평가했습니다. 이에 우리 특위에서는 한미일 소통 강화, 국제사회 지지 확보, 외신을 역이용한 내신의 왜곡 보도 대응 등을 조금의 물샐 틈도 없이 해낼 것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바이오 헬스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우리 경제의 포트폴리오, 세계인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콘텐츠, 위대한 국민의 리더십, 대한민국의 이 삼각편대가 내란을 극복해 나가는 경이로운 과정을 국제사회가 정확하게 보고 듣고 평가할 수 있도록 내란 극복특위 국제협력단의 역할을 또렷하게 해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이 조금의 흔들림이 없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조속한 시일 내 국가 신인도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진영 구분 없이 미 주요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해나갈 것입니다. 트럼프 인사들과도 적극 접촉하며 민주당의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의제가 확고함을 미 정재계에 더 확산시키고 뿌리내려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소통 또한 더 강화할 것입니다. 한일 상호 간 경제를 포함 각 분야와 단위에서 더 자주 더 긴밀하게 대화해 나가며 양 국가뿐 아니라 양 국민 간의 이해도를 높일 것입니다. 김대중 오부치 정신을 계승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갈 것입니다. 실용적, 상호적 국익외교 관점에서 서로의 균형점을 함께 찾아 나가는 여정을 해낼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과 구상의 근간은 정확한 정보와 입장 공유에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외교 정책과 관련한 음해성 가짜뉴스, 특히 외신을 왜곡시켜 민주당을 공격하는 국내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능동적인 소통으로 이 같은 가짜뉴스 확산을 막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온브리핑을 하고 그 내용을 주요국 의회, 대사관, 싱크탱크, 주요 외신 등과 상시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특유의 국제협력단이 그 공식 채널이 될 것입니다. 국제협력은 1차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민 대 국민, 국가 대 국가, 현재의 집권 세력 대 현재의 집권 세력 간의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의 복합 관계입니다. 쉽지 않은 함수 관계를 풀어내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께 최선이 되는 민주당의 답안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